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조윤아입니다. 여러분, 좋은 도시,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정책,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요, 지역민들과 잘 소통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좋은 정책도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도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네 우리 의원에서는요, 지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순천시의회 의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의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V에서 시민분들께 직접 인사할 기회 많지 않으시잖아요. 시민분들께 먼저 인사하고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사동 상사면 남재동 오천지구 시의원 오강묵입니다. 제 지역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3년의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1년 주민과 소통하면서 훌륭하게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순천시의원 김미애입니다. 저는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벌써 3년간의 의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1년도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정책들을 지키고자 더욱더 매진하는 의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면 왕조일동 지역구를 둔 남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 오광묵 의원과 우리 김미 의원님 같이 이렇게 촬영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종식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또 3년 동안 저와 같이 의정활동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소개 먼저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세 분 추첨으로 조가 편성됐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조가 편성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세 분이 친하셨는지, 원래 세 분이 이렇게 추첨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공교롭게도 인사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오광묵 의원님은 이번에 우리 70년 한을 풀었던 그 우리 여수특별법 또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이렇게 또 같이 이 촬영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의정 활동을 남들보다 더 잘하는 우리 또 두 의원님과 같이 해서 든든합니다. 네, 그럼 오늘 녹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8대 의회가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김미애 의원님은 지난 의정 활동 돌아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은 우리 남정옥 위원장님께서는 재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여유 있고 사실 이곳과는 다르게 의정 활동할 때는 또 그만의 경험이 있지만 저와 또 우리 오광묵 의원님은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비례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처음 시작했을 때 뭐가 뭔지 모르고 열심히만 하고 가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하고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다 하는 사실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다시 이제 또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또 눈앞에 오고 있어서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그만큼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이제 3년이시니까. 네네네. 뭔가 더 두근거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남정옥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재선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나 소신 뭔가 뚜렷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정치는 봉사라고 생각하고 또 신유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재선을 했지만 중간에 한번 좀 고배를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픔이 더 성숙이 돼서 성숙한 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미끄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재선 의원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우리 부위원장 김미훈이나 오광묵끼리 또 조선이지만 진짜 열심히 한 이런 진짜 8대 의원들이 너무 열심히 한 조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후반기 제가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또 같이 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너무 공부하는 그런 의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도 안심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나름대로
재선하면 3년 동안 우리 재선 의원들하고 초선 의원들을 좀 뒷받침한다고 했는데 좀 많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또 우리나라 경제위원회 또 위원장으로서 또 같은 의원들과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공약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완료했거나 혹은 남은 기간에 완료하고자 하는 공약 사항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김미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유권 지난 선거를 시작하면서 유권자들한테 유권자분들 약속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성, 청년, 그리고 동물 복지나 또 특히나 우리 순천이 여수나 광양과 이렇게 같이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공약을 지키고 싶어서 약속을 하고 이제 의정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선이고 많은 부분들의 약속을 아마 뭐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뭐 섣불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지켜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까 공약사항에 있던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여성 경력 단절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순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일들을 사실은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꽉꽉 채워서 공약 사항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남정옥 의원님께서는 완료하신 공약 그리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공약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제가 재선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인데 거의 한 70% 정도는 이행했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광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구들 도는 복합도시다 보니까 주로 사업이 농로 배수로나 뭐 동네 안길, 그다음에 농로 포장 뭐 이런 주 사업이 주로 주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우리 지역 선명 같은 경우에는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다목적 종합복지관을 제가 임기 동안에 이렇게 건립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선면회가 갑자기 좀 아파트들이 많이 좀 생기면서 이게 땅값이 좀 엄청 치솟았어요.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왕주 일동 경우에는 종합건강연령센터를 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도 지금 엄청난 땅값이 솟으면서 풍전 주유소부터 우리 범만 마을까지 도로가 신설되는데 앞으로 한 몇 년이면 완공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진행 과정에 먼저 들어오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좀 반대가 좀 심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돼 있고 이제 아마 내년까지는 예산 투입해서 완료될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민원을 챙기고 꼼꼼히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천시 시민들 민원을 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요. 실제적으로 다 23명 의원들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아까 우리 오광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고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만의 의원이 다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3명 의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이런 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 활동하려는 우리 23명 의원들이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같이 해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광목 의원님의 네, 저는 오천지구 기적의 놀이터가 전공돼서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기적의 놀이터인데 어른들도 가끔 거기가 아파트 바로 앞이라 우리 지역 주민도 즐기는 모습을 봤을 때 참 흐뭇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예, 우리 오천지구에 준공돼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천저류지 여기서 근접돼 있죠. 오천저류지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제 준공 이후에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하천저류지 재예방 시설이기 때문에 그걸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저류지 공원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은 우리 오천지구 지역 주민이 한 8천여 명 되는데
사실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울림 도서관은 우리 시에 계획돼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또 우리 순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서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바로 옆에 어울림 체육관도 건립이 됩니다. 거기는 주로 장애인 이용하는 시설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으로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도 하고 꼭 성과를 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행정적으로는 해령 면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의 피해는 도사동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기 때문에 그 악취가 우리 도사동 지역 주민에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올해 5월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바이오가스 시설이라는 현대 사업으로 현대 시설로 교체하기로 생태환경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고, 2003년에는 국비 확보하고 2026년에는 준공하는 걸로.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하게 되면 그 악취 민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공약 각각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이야기 범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게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 우리 시의 최대 현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미애 의원님 생각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같은 지역구를 갖고 있어요. 순천시 전체를. 그래서 초기 당선 때부터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약속사항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기후환경 문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돼 왔지만 그 전에도 일회용품이라던가 뭐 쓰레기 재활용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순천에도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쓰레기 이제 그 소각장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지금 현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재활용과 소각과 뭐 여러 가지 정책의 전반에 걸쳐 있는 부분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좀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역구를 넘나들고도 순천시 전체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환경미화원들이 저희 순천시에 공무직 분들로 해서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실은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다른 이제 민간 저기 회사에 소속되셔서. 그런데 저는 가장 조금 애타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은 그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좀 정직원 좀 전환이 된다던가 직영 전환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람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부분들도 좀 하나씩 풀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이제 거주하는 곳이 해룡이기 때문에 근데 해룡에 굉장히 공원이라던가 주변 좀 편의시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순천시와 광양만권에 걸쳐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잘 돼서 시민들이 좀 편안한 공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원들이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광목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의 생활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지금 선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매립 선정위원회가 지금 활동 중이고 이번 연도 12월 말일까지 선정위원회 임기가 되고 그때까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순천 28만 시민들이 선정위원회가 선정된 곳에 대승적으로 따라주셔서 앞으로 당면할 우리 순천시의 생활 폐기물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께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순천만을 품고 있습니다. 도사동은. 그래서 바다와 근접해서 농경지 침수가 잦은 편입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호우나 기후 변화에는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상하는
강수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내동들은 남산의 물과 서남들의 물이 홍내동 들로 옵니다. 그래서 먼저 홍내동의 침수를 막으려면 서남들의 물을 2, 3천으로 펌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홍내동 들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빠른 배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인월동, 안풍동, 그리고 동너리들은 하천, 절강을 준설 및 하천 정비 사업으로 배수를 원활하게 해줘야지만이 농경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정옥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순천시 지역 현안은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이나 오광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린환경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서면에 지금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금 245군데 쓰레기 소각장이 선정돼서 최종적으로 압축돼서 4군데로 선정됐는데 제 지역구만 서면만 2곳으로 되어 있고 월등하고 주안면 이렇게 해서 최종 4군데로 압축이 되었는데 20년 전에도 제 지역구에 이 쓰레기 소각장이 이렇게 설치된다고 해서 온 서면 주민 전체가 반대 시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20년 지나도 아직 그 순천시를 한 날을 보면은 상류 쪽으로 이렇게 속하는 것이거든요, 서면이. 근데 이제 전국 대부분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하류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쓰레기를 버리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쓰레기를 또 버리고 소각해야 될 장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분은 이 좀 순천 시민과 지역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공론화를 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20년 지나도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2, 3년 안에 순천시 쓰레기가 포괄 상태가 돼서 쓰레기 대란이 온다 이렇게 했던 게 또 기억이 나고 제가 6대 때도 아마 이것을 똑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또 시의회나 또 우리 순천 시민이 함께 공동으로 생각해 계셔서 하여튼 좋은 입지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대 현안 꼽으시는 것만 들어봐도 우리 순천시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잘 알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요, 그동안의 의정 생활 중에 가장 큰 보람이나 성과로 느끼시는 것이 어떤 게 있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초선 의원이신 오광목 의원님, 어떤 게 있으셨나요? 예, 존경하는 우리 남정옥 우리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미애 부위원장님 공교롭게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고 김미애 의원님은 같은 특위위원으로서 정말 애착을 갖고 활발하게 위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반 정도 했는데 성과를 보면 여순항쟁 역사관을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여순항쟁탑이 팔마체육관 한쪽에 있는데 저도 사실은 있는지 몰랐습니다. 특위위원장이 돼서 항쟁탑 가서 알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가려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를 공간을 확장을 하고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10월 19일 11시에 사이렌 송출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은 많이 올렸던 것이 의정 활동하는데 가장 보람찼고 기억에 남고, 그리고 6월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우리 소병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특별법 통과된 것은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고 우리 지역 주민한테도 행복이고, 저는 그날 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정의했냐? 국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전 국민의 대표 국회에서 여순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국가가 잘못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
시행령이 돼서 아마 내년 1월 달부터는 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 꼭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계획 다들 어떻게 갖고 계신지, 남은 의정 활동 기간 동안 혹은 2021년 하반기 동안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지역 업무적인 것은 이번 7월 달에도 저희들이 집행비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가면서 또 지역에 이렇게 같이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면서 남은 1년 동안 하여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미애 의원님. 뭐 이제 많은 일이 있지만 한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유기견 보호소가 순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유기견 보호소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부족하고 많이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일과 더불어서 그 일을 갖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진전을 시키고, 우리 남정욱 의원님, 오광무 의원님과 함께 문화경제위원회 일을 열심히 할 거고요. 또 그 유기견 문제 일도 같이 함께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광무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남은 1년을 마무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안 사업들은 꼼꼼히 더 챙기면서 마무리하고 또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남은 1년 임기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목표와 계획들 잘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동네 우리 의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궁금하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상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밖으로 말을 하게 돼서 저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촬영들은 기회가 있었으면 계속하면 의원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번 주가 제일 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 건강 정말 유의하시고, 정말 작년부터 1년 반 넘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달라 이 말씀조차 정말 죄송할 정도로 사실 그런데 저희는 또 잘 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내년쯤에는 저희가 백신을 맞고 또 예전에 그리던 그 일상에 돌아와 있을 그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저는 또 제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반갑고 우리 위원장님과 오광무 의원님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이런 계기를 부여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남은 기간 이제 저희 의정 활동에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은 1년 충분히 좀 준비를 잘 하셔서 마무리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또 항상 주민 곁에서 다가가는 우리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이 찜통 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서로 대면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정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님, 오광목 의원님 그리고 남정욱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세 분 늘 그렇듯이 지역민들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